긴급 속보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정말 이번 여름 이적 시장 동안 오랫동안 소개해드렸던 토트넘 허스퍼와 바이에른 뮌헨의 해리케인 이적 협상이 마침표를 찍었다. 토트넘이 케인 이적을 수락했다는 소식을 정말 믿을만한 매체와 믿을만한 기자들이 연달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레비 회장 웬일로 순한 맛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이게 나오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한국 시간 토요일 새벽 아니면은 사실 그 레비 회장은 맨유전까지 끌고 가고 싶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급작스럽게 이제 보도가 뜬 거죠. 한국 시간으로 8월 10일 금요일 저녁 6시 25분이고 이 시간은 영국과 독일 시간으로는 금요일 아침이에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이제 앞둔 시점에 이 보도가 나온 건데요. 이 보도 내용 그리고 왜 이렇게 빠르게 협상이 진행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보도를 믿을 수 있는 이유, 현재 지금 영국 소식 일체어로 불리는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이 독점까지 달고 자신이 취재했다고 보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바이언이 토트넘과 케인 이적에 합의를 보는데 성공했다라고 한 거죠. 흥미로운 게 사실 이제 온스테인 기자는 그 영국 공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독일 쪽에 이제 소식통을 통해 들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조건은 이제 1억 유로를 넘는다. 그러니까 이제 옵션이 아마 있을 것인데 최소한 1억 유로가 보장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운드로는 8,640만 파운드, 이제 1억 유로 이상의 조건으로 제안을 바이에른 뮌헨이 했고 토트넘은 수락을 했는데 이제 이 이적에 대해서 케인이 결정을 해야 된다. 근데 케인은 이미 합의를 예전에 본 상태긴 하죠. 갑자기 집안에 무슨 일이 발생했다거나 그런 게 아닌 이상에는 이거는 이적이 거의 성사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요. 근데 저는 신기한 게 그러니까 독일 소식통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독일 기자들도 일단은 온스테인 거를 인용해서 얘기하고 있고 온스테인이 사실 디애슬레틱에서 일하고 디애슬레틱의 이제 독일 기자라면은 호니슈타인이거든요. 근데 호니슈타인은 사실 독일에서 그렇게 공신력이 높지 않아요. 도리어 훅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그 사람은 영국에서 계속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작 독일 쪽 소스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이거 과연 그 독일에서 소스를 받은 게 맞나 약간 조금 그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 결국은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약간 그 가짜 정보를 섞을 수 있다. 영국 쪽에 사실은 토트넘 구단 쪽에 소스일 수 있지만 그걸 또 대외적으로 알리긴 어려우니까 또 하나 흥미로운 게 디애슬레틱에서 토트넘 담당 기자는 온스테인이 아니라 찰리 에클셰어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 엄청난 빅뉴스를 온스테인이 보도하게 된 과정에는 조금 이제 내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내용이 온스테인 기자 한 명한테만 나온 게 아니라 독일 쪽에 믿을 만한 기자들도 다 후속 보도로서 맞다라고 이제 알렸어요. 그 타겟사이퉁에서 현재 그 바이언 관련해서는 공신력이 가장 높은 기자거든요. 마누엘 본케 기자도 이제 바이언과 토트넘이 이제 기본적으로 케인 이적에 동의를 했으며 서류를 작성 중에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뮌헨 보드진들은 전체 패키지를 다시 한번 개선했다. 이거는 그가 상향된 오퍼를 했다는 얘기인 거고요. 저희가 지난 주말 혹은 이번 주 초에 있었던 제안을 토트넘이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니엘 레비 회장이 거절한 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얘기가 이제 협상을 깬 게 아니라 돈 좀 더 올려줘라고 했고 뮌헨이 반응했다. 올려줬다. 그래서 하루 전에 이미 그걸 보냈다라고 이제 보도들이 쭉 나왔었잖아요. 그리고 1억 유로 이상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케인 선수 관련된 소식을 가장 빠르게 빈번하게 보도했던 독일 스카이 스포츠의 플래텐버그 기자도 보도를 했어요. 심지어 레비 씨 제발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은 받아주세요 이랬던 사람인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그 구단 간에 합의가 있었던 거는 확인이 됐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1억 유로 플러스 옵션이 포함된 거라고 했고요. 첫 번째 보도 온스테인이 했는데 나도 확인해보니 나도 취재해보니 맞았다라고 소개를 한 거고요. 또 이제 빌트지의 편집장이죠. 크리스찬 폴크 기자도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스테인의 이제 SNS 올린 거를 이제 리트윗을 하면서 팩트다 맞다 하면서 바이언은 오늘 이내에 케인 이적이 성사될 것이라고 낙관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구두 합의는 이루어졌고 솔직히 아직 오피셜은 안 떴는데 오늘 안에 오피셜까지도 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게 독일과 영국은 아직 오전이니까 오후 저녁까지 충분히 사인하고 서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시간 새벽에 뜰 수도 있는 거죠. 게다가 이 정도로 대대적으로 큰 기자들이 보도했다면 끌 필요가 없고요. 또 다른 공신력 높은 담당 기자 슈퍼루트 아인츠의 캐리아우 기자도 이제 소개를 했어요. 확인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이언은 토트넘과 이제 해리케인 이적에 대한
구두 합의에 도달했다. 그러면서 계약은 이미 준비 중이다. 그 계약서는 이미 준비가 된 상태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는 이제 계약서가 준비 중이라는 얘기는 케인 선수도 뭐 결정을 고민할 거 없이 이미 얘기하지 않았을까? 계약서 준비해 주세요. 예. 그런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제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도 당연히 뭐 실시간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알 토마스, 역시 토트넘 담당 기자로 공신력이 높은 기자죠. 뭐 토트넘 쪽에서는 사실 공신력이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하죠. 다만 이제 그래서 자주 기사를 내보내진 않는 편이긴 하지만요. 속보보다는 나중에 이제 확인 다 하고 보도하는 편이었는데 이 리알 토마스 기자도 이제 토트넘은 동의를 했고 케인의 결정이 남았다. 근데 아마 이 케인의 결정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논조를 방송에서 이야기한 한 명의 기자가 있습니다. 영국 스카이 스포츠의 폴 길모어 기자는 케인은 구단 간에 합의는 했는데 내가 알기로 케인은 지금까지는 토트넘에 잔류하려는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고 하더라. 네, 근데 폴 길모 기자 저는 거의 못 들어본 이름인데요. 예, 그러니까요. 얼굴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 아무나 치료하진 않겠지만 예, 뭐 그렇죠. 예. 일단은 보신 적 있어요? 저는 처음 봤어요. 저 처음 봐가지고 예. 제가 그러니까 기자들 굉장히 많이 알잖아요. 예. 처음 봐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으나 혹시 그거 아닌가요? 태국에서 투어했을 때 빌트지에서도 처음 보는 기자가 가가지고 그렇죠. 막 수출하다가 예. 어그로 끌었던 약간 좀 그런 게 아닌가. 예. 현재까지 어쨌건 유명 기자들은 다들 이제 이적과 관련해서 얘기들을 하고 있는 예,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스카이 스포츠도 방송을 지금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올 수도 있는 패널들이 또 없었을 수 있어서 아무나 와서 뭐 너 들은 거 없냐 뭐 해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중요한 건 구단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루어진 이유가 뭘까? 결국엔 이제 사미 목벨 기자가 얼마 전에 소개했던 케인의 개인 데드라인 설정, 즉 일요일에 토트넘의 브렌트포드와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하는데 그 전까지 안 하면 나 안 떠날래. 요렇게 조금 으름장을 놓은 게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케인이 이 얘기를 한 거는 토트넘을 배려하는 차원도 어느 정도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팬들에 대한 그 본인을 사랑하는 팬들에 대해서 개막하고 나면은 그때 떠나는 거는 의리가 아니다라고 뭐 판단을 했다는 얘기를 맨로 기자가 했죠. 거기서 예. 또 이제 가족의 이사 문제까지도 겹쳐 있다 보니까 시즌 시작 전에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 왜냐면은 이게 프리미어리그 시즌 시작 전이면은 분데스리가는 일주일 뒤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분데스리가 개막 전에는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집 구하러 갔다는 얘기들은 빌트지에서 소개를 하기도 했고, 저는 집도 집인데, 아시다시피 이제 유럽은 학기가 9월에 그렇죠. 시작해요. 아이들이 빨리 가서 이사도 하고 정리하고 첫 수업부터 잘 듣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될지 갈지 말지 간 보는 시간 이어지면 짜증 나잖아요. 그것도 외국으로 가는 건데 그렇죠. 같은 영어권으로 가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어떻게 보면 또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면담 때도 전 개인적으로는 케인 선수에게 부탁했을 수도 있어요. 빨리 결정을 해서 우리도 너 나가면은 대체 공격수 뭐 센터백 빨리 영입을 해야 되는데 좀 너도 구단한테 좀 정리해달라고 얘기 좀 해줘. 그래서 아마 케인 선수도 좀 본인이 금요일 전에 이적 안 하면 나 그냥 남겠다. 그럴 정도로 강경한 자세를 취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레비 회장 입장에서도 그가 사실 레비 회장의 본인 마음은 저는 이적 시장 데드라인까지 끌고 가면서 그렇죠. 그때서야 팔아도 팔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케인이 개막 시작하고 나면은 나 안 떠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1억 유로 이상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뭐 1,500, 1,600억 가까이 되는 돈을 허공으로 날리는 것. 즉 이제 케인이 정말로 만약에 구단과 합의를 했는데 나 그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개막했으니까 나 안 가고 뛰고 FA로 나갈게요. 혹은 뭐 1월에 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그럴 경우에는 막대한 손해를 보게 되고 그럴 경우 또 레비 회장은 조루이스 구단주한테 조인트 까이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케인이 원한 대로 금요일에 맞춰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일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토트넘은 이미 이제 개막전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케인이 떠난다면 다른 공격수 누구를 데려올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이거든요. 루머로 뜨는 공격수 중에 한 명이 이제 포르투의 타렘이죠. 예. 아무래도 이제 영입하기 가장 쉬운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뭐 계약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이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맨유랑도 연결돼 있었지만 맨유가 이제 호일룬을 영입을 한 상태에서 많은 뭐 팀들이 사실 타레미를 원해요. 근데 이탈리아 팀들은 좀 자금력에서 좀 밀리다 보니 토트넘이 충분히 한 뭐 2,400만 유로 정도면 데려올 수 있는 선수다. 그러면 케인 이적료를 쓰고도 훨씬 많이 남아요. 예, 그러면 이제 센터백도 추가적으로 한 명 더 영입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사실 토트넘이 판더펜까지 영입하면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이적료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이미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돈을 많이 쓴 구단이거든요. 토트넘이 그 정도로 이번 여름에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한 거면은 케인 판매가 어느 정도는 깔려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뭐 센터백까지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려고 한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러면 케인을 팔아서 이제는 공격수도 추가적으로 한 명 영입을 할 거고
대체를 할 만한 선수. 왜냐면은 뭐 히샬리송만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벨리스는 아직 어린 선수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도 한 명을 추가적으로 영입을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다 이제 금액이 맞는다면 미드필더까지도 영입. 왜냐면 계속 나왔잖아요, 얘기가. 그렇죠. 워드프라우스도 나왔고 갤러거도 나왔고 하기 때문에 미드필더도 한 명 추가적으로 영입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바르셀로나와의 간페르컵 경기를 마치고 나서 센터백을 한 명 더 영입할 수 있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들은 또 케인이 떠나야 가능했던 투자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감지되고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이적료 좀 어마어마한 이적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거는 분데스리가 역대 최고 이적료죠. 예, 지금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안 나왔지만 기본 1억 유로일 거고, 아마 옵션을 포함했을 때 토트넘이 원했던 1억 2천만 파운드에 거의 도달할 것 같은데, 다만 이 옵션 조건이 좀 까다로울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케인 정도면은 발롱도르 옵션도 충분히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비현실적이지가 않거든요, 케인은. 왜냐면은 케인이 바이언 같다? 그러면 바이언은 챔피언스리그 우승 후보로 맨시티와 자웅을 겨룰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 맨시티와 바이언 이 두 팀이 독보적인 2강이 될 거예요, 챔피언스리그에서. 그렇게 된다면은 챔피언스리그 우승하면은 발롱도르 충분히 도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공격수들한테 거의 모든 포커싱이 맞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케인 발롱도르 옵션이 전혀 이거는 뭐 비현실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넣을 수 있다라고 보고, 또 이제 뭐 득점왕 같은 옵션들도 있을 거고, 또 이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시의 옵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세분화했을 경우에는 솔직히 바이에른 뮌헨 입장에서도 계약 기간 1년 남은 선수를 1억 2천만 파운드 주고 영입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대신 챔스 우승도 하고 팀에서 발롱도르 수상자도 나오고 구단 가치가 올라간다면 그 정도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내부 논의가 돼서 결국에는 토트넘이 원하는 조건을 맞춰줬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1차 보도가 나온 상태니까 후속적으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오피셜이 뜰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미칠 양 팀의 영향,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 떠날 경우 플레이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케인 이적 오피셜이 뜨면 더 상세한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